자, 이 총각뱃사공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맞이하는 시사 뱃사공. 일요일 낮엔 전국 노래자랑 김신영이 있다면 평일 낮엔 이슈앤피플 네 가지는 뉴스에 이우영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너무 뛰어들었나요? 네. 그 총각뱃사공 노래로 전국 노래자랑 나가겠다 공약을 한번 거시면 네. 유튜브 동접자가 한 2,000명까지 늘지 않을까. 한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국 노래자랑에 이우영 아나운서가 나올지 네. 보면서 전국에서 가장 오후 1시에 뉴스 자랑해도 되는 곳에서 뉴스 먼저 전해드리죠. 론스타 참 뭐 여러 가지 헐값매각 논란부터 정치적인 얘기까지 많고 심지어는 현 정부의 대통령 법무장관도 다 수사와 연관되어 있던 검사 출신인데 10년 중에 이제 10년 분쟁 중에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 결론 어떤 내용이죠? 네, 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참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비정한 예산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정부 예산 쓰일 때가 많은데 2,900억 원 세금으로 갚아줄 것도 걱정이지만 론스타가 원래 청구했던 건 6조 원이에요. 네, 법무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소송을 맡아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받았는데요. 네. 당초 2012년 11월에 론스타가 이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이제 배상하라면 낸 금액은 6조 3,21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배상 판결 나온 금액이 우리 돈으로 2,920억 원이니까 4.6%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서 전체 배상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네. 계산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 돈은 물론 처음에 요구한 6조는 아닙니다만 이게 뭔가 이제 정부라든지 정치의 개입으로 손해봤다. 거기에 대한 걸 갚아라 이 얘기인데 당초에는 밤사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그러니까 30일에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법무부에 알렸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를 비롯해 일부 직원들이 꼬박 밤을 새우며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응이 나왔나요? 네, 법무부는 어제도 미리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제 국회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판정문이 나온 직후 한 장관이 이번 판정은 10여 년 동안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라면서 일부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론스타 청구액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잘 준비하겠다. 이의 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 준비한 대로 잘 준비하겠다 말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시 검사로 참여를 했고요. 또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국가의 조치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워낙 이 내용이 길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지난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1조 3천억 원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파는데요. 이미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죠. 네. 그러고도 더 빨리 팔았으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부당했다면서 이제 국제 분쟁을 제기했던 건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어느덧 10년 동안 이 분쟁을 이어갔고 우리 정부도 이번 소송 때문에 이 소송에 들인 예산만 수백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이 사건 국민들에게 더 잘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양측에 다 이의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정부가 어떤 절차를 갖게 되나요? 네,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일단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는 단심제라고 합니다. 네. 국내 재판이 3심제인데 반해서 이것은 단심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120일 이내에 관할권 문제나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에 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법무부가 이 내용을 분석해서 대응 방안 알리겠다 공지했습니다. 예, 뭐 여러 학자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YTN 라디오를 통해서 관련 뉴스 나올 테니까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은 자연재해 소식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태풍 11호
흰남노, 라오스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제 11호 태풍 흰남노인데요.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해서 오는 금요일에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로 접근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8일에 발생한 이 태풍 흰남노가 어제 오전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930km 해상에서 시속 32km의 속도로 대만 쪽으로 서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서 매우 이 강도로 발달한 건 이 흰남노가 처음이네요. 흰남노가 이제 매우 강 태풍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태풍의 강도가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나뉘는데 네. 매우 강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 그리고 커다란 돌까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센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태풍 매미나 이런 거 왔을 때 부산 항만에 뭐 크레인들이 구부러져 있고 이런 충격적인 모습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매미 때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구들이 날아다녀서 집에 가는 길에 깜짝 놀란 기억이 납니다. 자, 진행 방향이 근데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측 모델별로 좀 다르다고도 하는데요. 워낙 이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그리고 영국 기상청 예보 모델은 대한해협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반면 유럽 모델은 더 동쪽으로 치우쳐서 일본에 상륙할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태풍 이름은 태풍 좀 순해지라고 짓는 게 많습니다만 이 이름 흰남노 어디서 지은 이름이에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라오스 말인데요. 라오스가 제안한 명칭입니다. 국립보호구역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태풍의 이름은 이제 국제기구 태풍위원회 회원국 등이 제안한 명칭 미리 140개가 준비되어 있어 발생 순서에 따라 붙여집니다. 예, 좀 이름이 순해지라라는 뜻도 있다라는 설명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 그럼 좀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엔 고요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좀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박원성, 장성철 이 두 분과 함께 분석할 때는 그거 오르는 거로 보면 안 된다. 50점, 60점 되는 게 어떻게 오른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되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진행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인데요. 긍정평가가 34.1%로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0.4%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부정평가는 63.7%로 지난주와 동일했고요. 긍부정 간 격차는 29.6%포인트입니다. 예, 부정이 여전히 높네요. 세대별, 지역별은 어떻습니까? 20대의 경우 부정평가가 8.5%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긍정평가는 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한편 30대에선 이 반대였습니다. 긍정평가가 8.1%포인트 감소했고요. 부정평가가 7.9%포인트 늘어난 반대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연령대별로 보면 18세 이상 20대 그리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기도 했습니다. 네, 정당 지지세는 그렇군요. 지역별로는 보수텃밭 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대구, 경북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이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고요. 네. 경기 인천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우영 아나운서는 병장 때 월급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병장 때 월급 13만 원 정도였습니다. 와, 네, 저는 13,300원이었어요. 네, 예, 지금 병장 월급 100만 원 공약 때문에 또 20대가 조금 바뀐 건가? 네. 물론 이제 요 시기가 좀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10배씩 딱 뛰고 있네요. 예, 13만 원도 저는 부러운데. 예, 그렇군요. 예. 자, 뭐 밖에 있는 PD님은 더 낮게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3%, 민주당 35.6%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지난주에 비해 1.9%포인트 올라서 3주 만에 재역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RN서치 측은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네. 분석을 했습니다. 뒤늦게 좀 관심을 끌면서 컨벤션 효과, 많은 분들이 관심 가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개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요. 네. 8월 5주차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제 병장 월급이 13,000원, 이우영 아나운서가 13만 원. 밖에 있는 담당 PD분은 쌀 반대는 농담이고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이모군란 아닌가요? 그거? 이모곤란. 네. 자,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또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데 장신구
뭐 꾸미려고 착용하긴 하는데 가격 때문인가 봐요.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1호기에서 착용하고 있던 브로치, 또 목걸이, 또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착용한 팔찌 등 모두 유명 보석업체, 외국 보석업체 제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외형은 비슷한 거죠. 네, 예. 이게 시장 가격으로 따지면 뭐 6천만 원, 1,500만 원, 2,600만 원에 이르는 명품들인데요.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이들 고가의 보석 장신구들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예, 이거는 이 정도 금액이면 재산 신고를 해야 되냐? 이게 또 재산 목록에 맞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신고 대상자들은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신고하도록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거 대통령실 해명이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전용기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대통령실 윤재순 충무비서관이 이제 현안 질의 없이 운영위회가 산화되자 이제 직접 전 의원을 따로 만나서 이거는 이제 두 점은 빌린 거고 한 점은 구입한 거다.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서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빌리는 것도 사실 언뜻 납득은 안 돼요. 수천만 원짜리일 수 있는데. 네, 사실 빌렸다면 무상으로 빌린 것인지 지인이 누군지 계약서가 있는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 다시 또 입장이 바뀌고 이게 사실 굉장히 더 문제이긴 한데. 대통령실의 경우 윤 비서관이 그런 설명을 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자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속 공세를 이어갔나 봅니다. 네, 오늘 오전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여러 번 착용한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네. 했는데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한다면 20여 년 전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 옷 로비가 연산된다면서 온로비 사건, 예, 굉장히 컸었죠 나라에. 네, 당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특검이 도입됐다면서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면서 꼬집었습니다. 예, 뭐 명확하게 밝히고 또 지적할 부분들은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석이 이렇게 또 이슈가 될 정도네요. 자, 6635님 이우영 아나운서 낙하산 출신인가요? 너무 버벅거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낙하산은 아니고 저기 보병 출신이죠. 네,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저희 아나운서고요. 지금 흐르는 곡이 해바라기가 부른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있는데요. 네. 보석 상자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해바라기 뱃사공 이호영 아나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널 사랑하고